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으로 가죠. 이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자회견 각본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통을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예. 네, 근데 내용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정체성이 좀 다른 정당이다 보니 예. 하지만 어쨌든 소통하려는 모습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요. 일단 소통하는 모습은 호평을 하셨는데 내용에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전 분야를 다 지금 아우르기는 힘들고요. 일단 이전부터 네. 오늘 바른정당이 외교안보 대응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네. 자, 오늘 기자회견의 맨 앞자리에 놓였던 것도 바로 안보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도자론,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발언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이례적으로 이것은 미국을 향한 직설적인 비난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한미동맹에 새 긴장을 낳았다 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오늘 뭐라고 보도했냐면 김정은이 노린 한미 분열의 시견이다. 한미 분열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동맹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동맹과 같은 동맹이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는 일로 느껴야 동맹이 유지되는 건데 네. 북한이 미국을 포격하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이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격앙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우리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이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런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괌에다가 포격을 하겠다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격을 북한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한반도라고 얘기함으로써 북한에다가 포격을 할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 북한이 미국을 포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얘기도 없이 한반도에 전쟁이나 군사 행동이 있을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동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오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와 별개의 문제로 대표님, 미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죠. 알고 지금 이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의 시각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양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대북 제재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국인 우리만 자꾸 대화를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를 자꾸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면서 지금은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며칠 뒤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국제사회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입장을 며칠 만에 바꾼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재와 대화를 똑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무게중심은 대화에 더 주셨잖아요. 대화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치 피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예. 방점이 다른데 두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각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그 대표님께 네.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되는 거 경제 전문가이시고 이전에 저희하고 네. 인터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좀 잠깐 언급은 됐었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되게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재원 대책에 대한 그 대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대통령은 이게 다 재원 대책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원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핀셋 증세밖에 없습니다. 핀셋 증세는 연 4조 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정과제 100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것만 하더라도 178조예요. 네. 근데 사실 178조만 하더라도 지금 의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81만 개 일자리인데 81만 개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는 24조 5년 안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만 하더라도 벌써 상당히 다른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드는 금액이 327조가 되는 거니까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178조 국가 100대 과제 안에 들어있지 않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만 하더라도 31조가 든다고 문재인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는 돈으로만 하더라도 벌써 20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핀셋 증세로는 1년에 4조가 채 안 되는데 예. 이걸 갖고는 도저히 역부족이죠.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 조달 대책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 재원 조달 대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예.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 뭐 저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네. 증세가 필요하다 네. 해서 그러니까 국민에게 설득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네.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세제 개편안 핀셋 증세 말씀하시는 게 근로소득자의 최고 구간, 최고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고 예. 법인세의 최고 구간만 얘기를 하시는 게 핀셋 증세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근로소득은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해서 노동으로 버는 소득인데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몇백억을 벌어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일부 대주주만 양도차익 과세를 물고 예. 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양도차익 과세를 돈을 수백억을 버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정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번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주식 양도 차익에 이제 그 과세를 하자고 하면 혹시 네. 계산해 보셨어요?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부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조세 덕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세수 확충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로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 노동에 대한 대가인 근로소득에만 이거 계속 유리할 지갑으로 예.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매기는 것은 이거는 문제는 있는 거고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국민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럼 바른정당이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뭐 법안도 저희는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세제 개편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갖고 우리의 대안과 문재인 정부의 대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먼저 제안을 일찌감치 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아무튼 그 이게 이제 내년 예산 심의가 이제 뭐 가을 되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상당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이왕 그 대표님 연결했으니까 별도 질문 하나 그 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자유한국당의 삼선 의원 4명, 강석호, 권성동, 김학용, 홍일표 이렇게 4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인적청산이나 여러 가지 바른 보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에는 통합을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할게요. 그 박지원 네.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네. 안철수, 유승민 후보 단일화 여러 차례 논의했다. 몇 차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듣질 못했고 예. 그다음에 당사자인 유승민 후보 본인이 일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경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을 밝히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지원 의원이 지금 뭔가 착오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박지원 의원은 얘기를 했잖아요. 김무성 의원께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유승민 의원과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김무성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김무성 의원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고. 뭐가 진실입니까, 이러면? 그러니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와 함께했고요. 어떻게 보면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면서 지금은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며칠 뒤에 광복절 경출사에서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병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종의 국제사회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입장을 며칠 만에 바꾼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재와 대화를 똑같이 말씀은 하셨지만 무게중심은 대화에 더 주셨잖아요. 예. 대화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치 피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점이 다른 데 두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각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그 대표님께 네.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되는 거 경제 전문가이시고 이전에 저희하고 네. 인터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좀 잠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으로 가죠. 이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자회견 각본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통을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예. 네, 근데 내용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정체성이 좀 다른 정당이다 보니 하지만 어쨌든 소통하려는 모습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요. 일단 소통하는 모습은 호평을 하셨는데 내용에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전 분야를 다 지금 아우르기는 힘들고요. 일단 이전부터 오늘 바른정당이 외교안보 대응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자, 오늘 기자회견의 맨 앞자리에 놓였던 것도 바로 안보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도자론,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이례적으로 이것은 미국을 향한 직설적인 비난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한미동맹에 새 긴장을 낳았다 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오늘 뭐라고 보도했냐면 김정은이 노린 한미 분열의 시견이다. 한미 분열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동맹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동맹과 같은 동맹이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는 일로 느껴야 동맹이 유지되는 건데 북한이 미국을 포격하겠다. 한반도에 전쟁이나 군사 행동이 있을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동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오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와 별개의 문제로 대표님, 미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죠. 알고 지금 이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의 시각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양해할 수 없는,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대북 제재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리 당사국인 우리만 자꾸 대화를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이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격앙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우리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뭐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이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극히 그 당연하고 너무나 그 당연한 이런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괌에다가 포격을 하겠다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격을 북한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한반도라고 얘기함으로써 북한에다가 포격을 할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 북한이 미국을 포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얘기도 없이